인간의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관심은 오래된 일이었으며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몇 세기 전의 일입니다. 18세기 말 유럽에서는 외계 생명체에 관한 과학 서적이 다수였고 19세기 초 유럽인들은 외계 생명체와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전파망원경을 통해 우주공간 속 외계 생명체에 대한 체계적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에는 은하가 약 1000억 개 정도 존재하는데 각 은하에는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즉 우주에는 약 10의 22제곱개의 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의 개수이고 그 속에 지구 같은 행성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행성 중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외계 문명에 대한 탐색이 출발했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색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로 세티가 있는데 세티 프로젝트는 외계 생명체의 전파 신호를 지구에서 수신하여 간접적으로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파를 발신하는 외계 생명체는 인간과 비슷하거나 더 발전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세티 프로젝트는 매우 많은 외계 생명체 중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티 프로젝트는 아직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프로젝트로 확장되었습니다. 전 세계 17만여 명의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세티 애톰이 그것인데요. 일반인의 PC를 전파망원경이 수신한 전파 분석에 활용합니다. 네티즌들이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면 PC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분석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전파망원경이 수신한 신호 속에는 온갖 자연의 전파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공의 전파를 찾아내려면 엄청난 용량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전 세계 PC 네트워크가 이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깔린 근본적인 의문은 정말 있는 것일까입니다. 세티 프로젝트를 발기한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나름대로 해답을 찾기 위해 드레이크 방정식을 고안했는데요. 통신기술 고등문명의 존속기간에 생명체 탄생에 적합한 항성 생성률을 곱하고 거기에 항성이 행성을 가질 확률, 생명체 행성의 수, 생명의 탄생 확률, 지적 생명체 진화 확률, 통신기술을 가질 확률 등의 인자를 각각 곱한 것입니다. 드레이크 자신조차 이 방정식에 포함되는 인자들 중 어느 것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끊임없는 시도와 탐구를 통해 우주 지식이 늘어나면 통신이 가능한 외계 문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하는 철학적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의 가장 적절한 해답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 인간을 되돌아보고 인간이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과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 외계 행성 탐사와 생명체의 단서를 찾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생명을 정의해야 합니다. 외계 행성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구조의 생명체를 발견하고도 지나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주탐사 관련 한 위원회 보고서는 외계 생명과 조우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했는데요.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찾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명체를 정의하는데요. 세포 구성, 물질 대사, 자극 반응, 항상성 유지, 발생, 생장, 생식, 유전, 적응, 진화하는 개체를 생명체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명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 강한 압력, 강한 산성, 알칼리성, 매우 건조, 강한 방사선 따위에서 생존하는 미생물이 그것인데요. 이는 지구 이외 행성에서의 생명체 존재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지구 생명체의 한정된 정의이기에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 생명체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다시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슈레딩거는 우주 보편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 생명체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칙은 자연물질이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점점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엔트로피 증가는 무질서도가 증가하여 궁극적인 안정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슈레딩거는 생명체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무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생명체는 외부 에너지를 이용하여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개체인데요. 이는 생명체가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체의 일관된 정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슈레딩거의 정의가 광활한 우주의 생명체를 모두 포괄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주 속 생명체에 대한 지속적 탐사와 연구를 통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몇 세기 전의 일입니다. 18세기 말 유럽에서는 관련 과학 서적이 다수 있었고 19세기 초 유럽인들은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전파망원경을 통해 우주공간에 대한 체계적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 약 1000억 개의 각 은하에는 다시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약 10의 22제곱개의 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성의 개수이고 그 속에 행성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이 많은 행성 중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외계 문명에 대한 탐색이 출발했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색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인 세티 프로젝트는 외계 생명체의 전파 신호를 수신해 간접적으로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파를 발신하는 외계 생명체는 인간과 비슷하거나 더 발전된 수준일 것이므로 세티 프로젝트는 그 많은 생명체 중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티 프로젝트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프로젝트로 확장되었습니다. 17만여 명이 참여하는 세티 애톰이 그것인데요. 일반인의 PC를 전파 분석에 활용합니다. 네티즌들의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분석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전파망원경이 수신한 온갖 전파에서 인공전파를 찾아내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전 세계 PC 네트워크가 이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정말 있는 것일까입니다.
천문학자 드레이크는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 드레이크 방정식을 고안했는데요. 통신기술 문명의 존속기간에 생명체 탄생에 적합한 항성 생성률을 곱하고 거기에 행성을 가질 확률, 생명체 행성수, 생명탄생 확률, 지적 생명체 진화 확률, 통신기술 확률 등의 인자들을 곱한 것입니다. 드레이크 자신조차 이 인자들 중 어느 것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우주 지식이 늘어나면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노력은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철학적 문제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다른 존재를 통해 인간을 되돌아보고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외계 행성 탐사와 생명체 단서를 찾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생명을 정의해야 하는데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생명체를 발견하고도 지나칠 가능성 때문입니다. 한 보고서는 외계 생명과 조우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탐사한다면 우선 무엇을 찾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생명체를 정의하는데요. 세포 구성, 물질 대사, 자극 반응, 항상성 유지, 발생, 생장, 생식, 유전, 적응, 진화하는 개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최근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명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높은 온도, 낮은 온도, 강한 압력, 강한 산성, 알칼리성, 매우 건조, 강한 방사선 따위에서 생존하는 미생물들인데요. 지구 이외에서의 생명체 존재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생물학적 정의는 지구 생명체의 한정된 정의이기에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는 생명체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물리학자 슈레딩거는 우주 보편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 생명체를 설명합니다. 이 법칙은 자연물질이 질서 정연에서 무질서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인데 이때 엔트로피의 증가는 무질서도가 증가해 궁극적 안정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슈레딩거는 생명체가 엔트로피 법칙을 무시한다고 보았는데요. 그가 보기에 생명체는 외부 에너지로 자신의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개체였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레딩거의 정의가 우주 생명체를 모두 포괄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주 생명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생명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몇 세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이 되면 전파 망원경을 통해 우주에 대한 체계적 탐색이 시작됩니다. 우주에는 약 10의 22제곱개의 별이 있는데요. 그 속의 행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 많은 행성 중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외계 문명에 대한 탐색이 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세티 프로젝트는 외계 생명체의 전파를 수신해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세티 프로젝트는 그 많은 생명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티 프로젝트는 가장 대중적인 프로젝트로 확장되었습니다. 세티 애톰이 그것인데요. 일반인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분석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전파망원경이 수신한 신호 속에서 인공전파를 찾아내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전세계 PC 네트워크가 이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정말 있는 것일까입니다. 천문학자 드레이크는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 방정식을 고안했는데요. 이 방정식은 각종 확률 인자들을 곱한 것입니다. 드레이크 자신조차 이 인자들 중 어느 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을 정도로 불확실한 것이지만 우주 지식이 드러나면 외계 문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노력은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철학적 문제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의 답은 다른 존재를 통해 되돌아보고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생명을 정의해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명체를 발견하고도 지나칠 가능성 때문인데요. 외계 생명체를 탐사한다면 우선 무엇을 찾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생명체를 정의하는데요. 최근에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명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미생물들인데요. 이는 지구 이외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는 지구에 한정된 것이기에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는 보편적 정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슈레딩거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 생명체를 설명했습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무질서도가 증가하여 궁극적 안정 상태에 이르는 것인데요. 슈레딩거는 생명체가 이 엔트로피 법칙을 무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생명체는 외부 에너지로 자신의 질서를 유지하는 개체였는데요. 이는 생명체가 에너지 유출입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레딩거의 정의가 우주 생명체를 모두 포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생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